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를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면 플렉스라는 개념을 들어야겠죠. 자, 디스플레이 개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으로 이제 블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 계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인라인 블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 배운 게 있죠. 자, 플렉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플렉스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중에 하나고 지금 이제 이게 아마 5년 안 됐을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너무나도 혁신적이고 너무나도 쓰기가 편한 거예요.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어려운데 요걸 쓰고 나서 블럭과 인라인 블럭으로 모든 일 처리를 했던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요? 플렉스로 거의 대부분 처리를 할 수 있고, 플렉스로 웹사이트를 만들면 되면 어떤 구조가 조금 변경이 돼도 그 구조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웹 퍼블리셔로 실무로 취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플렉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플렉스로 혹시라도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으면 만약에 유지보수하는 회사에 여러분들 들어갔어요. 그러면 간혹가다 요청이 뭐가 들어오냐면 블럭과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어진 옛날 웹사이트를 플렉스로 다 바꿔달라는 요청을 간혹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플렉스를 모르면 웹을 여러분들이 다룰 줄 모른다, 웹 코딩을 할 줄 모른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엄청나게 그런 건 아니지만 플렉스를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깊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플렉스는 제 수업할 때 계속해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수강생분들이 제일 난이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플렉스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여러분들 될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뭐든지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연습장을 하나 켜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플렉스 개념 놀이터라고 제가 따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이제 보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플렉스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플렉스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보면 이제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 그 다음 플렉스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렉스 컨테이너가 뭐고 플렉스 아이템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선택자가 아니라 HTML에는 뭐가 있다 했죠? 부모, 자식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데 이 플렉스 컨테이너는 부모한테 주는 속성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플렉스 아이템은 자식한테 주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방향을 의미합니다.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렉스만 딱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우예요. 로우.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플렉스를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로우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로우 리버스는 뭐다? 오른쪽에서 왼쪽을 의미하는 거고, 컬럼은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쓰는 속성은 그냥 플렉스 컬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세 개를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굳이 내가 외워야 된다면 요 컬럼을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뭐 게임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리버스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실무에서 이 리버스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컬럼은 많이 쓰지만 리버스는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로우는 당연히 방향은 뭐 로우기 때문에. 그러면 요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섹션이 부모죠. 얘랑 이 div들이랑 섹션은 무슨 관계?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컨테이너는 누구한테 주는 속성이라 했어요?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섹션이 뭐다? 얘가 지금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제가 준 상태인데, 얘를 주석을 걸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죠? 그죠? 지금 이제 얘가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div들은 기본값이 디스플레이 블럭인데 높이를 줬나요? 안 줬죠? 너비만 준 상태예요. 지금 div의 너비만 이런 식으로 준 상태인데
높이를 안 줬는데 얘네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 얘네가 뭐예요? 글자 높이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열은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얘한테 플렉스를 딱 주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부모한테 플렉스를 무조건 줘야 돼요.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플렉스 디렉션은 로우 방향인 거예요. 로우.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나온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쓰려면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플렉스 디렉션.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면서 DIV들이 뭐가 된 거예요? 너비 높이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가, 자 보세요.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면 이 DIV한테 제가 높이를 딱히 따로 안 줬죠, 여러분들. 이건 높이 준 게 아니죠. 높이를 따로 안 줬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지워볼게요. 플렉스 지우고 높이를 줘볼게요. 그러면 원래 높이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DIV한테 높이를 안 줄게요. 높이를 안 주면 당연히 글자만큼의 높이가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볼게요. 근데 제가 높이를 주지도 않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나오는 이유는, 자,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면 그 자식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나중에 작업하다가 굉장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돼요.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면 그 자식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게 돼 있어요. 지금 부모의 높이가, 섹션의 높이가 100픽셀이죠. 그렇죠? 100픽셀이면 지금 이 DIV한테 높이를 딱히 안 줬는데 그 부모가 플렉스가 됐기 때문에 그의 자식들은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제가 부모 높이를 200픽셀을 해볼게요. 보이죠? 자식도 같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렉스가 되면, 그리고 방향도 로우예요. 로우. 그 다음 플렉스의 디렉션을, 자, 아까 말씀드렸죠. 로우, 리버스. 오른쪽에서 왼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서 왼쪽.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컬럼이에요. 컬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컬럼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근데 컬럼을 주게 되면 그건 있어요. 그 플렉스 디렉션 컬럼을 주게 되면 얘가 방향이 바뀌면, 배열 방향이 바뀌면서 그 부모 높이가 사라집니다. 그건 있어요. 그 특징은 있는데, 그래서 컬럼 줄 때 왜 부모 높이가 안 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컬럼을 주게 되면 부모 높이가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높이를 주려면 이 DIV한테 높이를 이렇게 줘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주지 마시고, 뭐 딱히 플렉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베이시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줘야 되나? 그쵸? 됐어요. 일단 컬럼이 위에서 아래로 배열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컬럼 리버스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서 위로 방향이 배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플렉스 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플렉스 랩은 뭐냐면, 일단 노우 랩은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죠? 최대한 나오다가 밑으로 나오게 되죠. 그쵸? 근데 이 랩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우 랩이란 말이에요. 제가 노우 랩은 뭐라 했죠?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화이트 스페이스 노우 랩이랑은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색상을 따로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박스들이, DIV들이 이 섹션 박스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는 너비가 한정적이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쵸? 원래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어떻게 된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압축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플렉스 랩이라 하시고 요거를 랩으로 주게 되면 얘네가 밑으로 내려와요. 보이죠? 밑으로.
자, 랩은 쉽게 말해서 인라인 블럭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하다. 그러면 최대한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주어진 공간 안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랩 리버스 같은 경우는 거꾸로다. 반대로다. 그래서 사실 랩 리버스는 거의 안 쓰고 플렉스 랩을 굉장히 많이 써요. 좀 더 유연한 성질을 만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싫다. 그러니까 나는 압축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플렉스 랩을 주시면 됩니다. 랩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온라인 아이템즈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아이템즈도 이제 한 줄 안에서 정렬을 하는 건데 얘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단 스타트는 이렇게 돼 있고 엔드는 이렇게, 센터는 베이스라인은 스트레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정렬이에요. 한 줄 안에서 수직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직 정렬. 그러면 얘도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높이를 한 400픽셀을 해볼게요. 400픽셀하고 얘 높이를 한 100픽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수직 정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온라인 아이템즈를 제가 스타트로 해볼게요. 스타트는 위에 위. 기본값이 스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드는 뭐다? 아래로 내려가요. 이렇게. 수직 정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센터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정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써요. 글자 끝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자 기준에 이제 끝으로 맞추는데 사실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도 있어요. 스트레치. 그러니까 스트레치는 기본이에요. 기본값인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아이템즈를 사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스타트가 기본값은 아니고 이 스트레치가 뭐다?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치 높이를 DRB한테 딱히 높이를 주지 않으면 얘가 원래는 쫙 늘어나는 게 맞아요. 왜 쫙 늘어나요?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면 그의 자식은 높이를 받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스타트도 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높이가 최소 축소돼요. 위로 붙기 때문에 엔드를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당황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강사님 분명히 높이를 받아온다고 저는 배웠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높이를 못 받아오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높이를 받아오지 못합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이 DRB한테 높이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온라인 아이템즈를 주게 되면 높이가 일단 최소 축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치 되면 부모 높이를 받아오기 때문에 쫙 늘어나는데 온라인 아이템즈를 두게 되면 일단 높이가 최소 축소된다. 그래서 따로 자식한테 높이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타트, 뭐 엔드, 센터, 베이스라인, 스트레치가 굉장히 많은데 스트레치가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 스타트도 잘 안 써요. 보통 센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엔드나 센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외워도 충분해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굳이 다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아이템즈 지울게요. 이동이도 주석 잠깐 걸고 높이도 한 200픽셀 그대로 100픽셀을 하고 다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스티파이 컨텐츠 속성이 있죠. 자, 얘도 스타트, 엔드, 비트윈, 센터,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있는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비트윈과 어라운드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윈은 뭐냐면 이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의 뭐랄까 바깥쪽 여백을 합쳐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박스 바깥쪽에 여백을 합쳐놓은 거. 어라운드는 요 박스가 있으면, 자, 이거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나아요. 이렇게 있으면 박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움직이려는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박스 바깥쪽에 테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보라색을 테두리라 생각하세요. 이 어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 어라운드 이 박스 바깥쪽에 테두리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보라색 박스가 이런 식으로 합쳐져 있는 상태다.
여러분들 보더 배웠잖아요. 보더도 여기 그냥 주게 되면 보더가 이렇게 합쳐지는 것처럼 얘도 비슷한 거고, 근데 이제 비트윈 같은 경우는 이 박스가 여기 하나 더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박스, 그러니까 요 아이템 기준으로 하나씩 더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를. 여기다가. 자, 여기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저스트팩 컨텐츠 스타트 주게 되면 당연히 왼쪽에 이렇게 되고요. 또 뭐가 있죠? 플렉스 스타트죠. 플렉스 스타트. 자, 엔드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얘는 수평 정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온라인 아이템즈는 수직 정렬이고 저스트팩 컨텐츠는 수평 정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스페이스 비트윈. 자, 그러면 스페이스 비트윈 주게 되면 이 공간만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똑같은 공간은 아니고 요 주어진 그 너비만큼에서 요만큼의 빈 공간을 생성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너비가 줄어들거나 늘거나 하면 얘도 막 이렇게 줄어들긴 하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어라운드는 요런 식으로, 어라운드는 요 주어진 공간 안에서 요만큼의 기준 박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얘도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공간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스페이스 어라운드도 뭐 사실 어라운드를 많이 쓰진 않아요. 만약에 많이 쓴다 하면 엔드랑 비트윈이랑 센터 정도를 굉장히 많이 써요. 센터는 말 그대로 뭐다? 얘는 중앙 정렬이다. 그래서 수평 정렬인데 중앙 정렬할 때 이렇게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컨텐츠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온라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써요. 굉장히 많이 안 씁니다. 실무 가서도 거의 안 쓰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뭐예요? 온라인 아이템즈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줄을 정렬하는 거면 얘는 뭐예요? 이 온라인 컨텐츠는 줄들을 정렬하는 거예요. 줄들. 그러면 스타트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다 붙고 엔드는 밑으로. 요게 한 줄이라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여드리겠다. 자, 이걸 좀 보여드리는 게 나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여기다가 온라인 컨텐츠라고 말씀드렸죠? 온라인 컨텐츠. 저스트팩 컨텐츠랑 온라인 컨텐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온라인 컨텐츠는 줄들이에요. 그러니까 줄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를 좀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렉스 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1000픽셀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너무 큰가? 500픽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하나 공간이 있죠. 그러면 온라인 컨텐츠를 제가 뭐 스타트, 플렉스 스타트죠. 플렉스 스타트. 저도 이걸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플렉스 스타트는 위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엔드는 요 전체 줄을 요런 식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센터는 당연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센터는 중앙 정렬이다. 그러니까 얘도 수직 정렬이랑 비슷한데 온라인 아이템즈는 한 줄을 정렬하는 반면에 얘는 줄들을 정렬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쓰는 요소는 많이 쓰는 속성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센터도 있고 스페이스 비트윈도 있어요. 스페이스 비트윈. 아까도 봤던 것처럼 스페이스 비트윈 같은 경우는 요 공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어라운드가 얘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편하네요. 비트윈이나 어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트레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쫙 늘어나는 거. 왜 쫙 늘어나는지는 아시죠? 얘도 사실 기본값이 스트레치예요.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쫙 늘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게 있다면 일단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 다음에 방향은 컬럼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랩 같은 경우는 랩을 외우시면 돼요. 랩 리버스는 잘 안 씁니다. 랩을 외우시면 되고, 노우랩이 기본적으로 플렉스를 주게 되면 노우랩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온라인 아이템즈 같은 경우는 엔드 센터를 제일 많이 씁니다. 기본값이 스트레치고요. 왜요?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기 때문에. 스타트도 잘 안 써요. 엔드 센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저스티블카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얘도 엔드, 비트윈,
센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라운드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가끔 씁니다. 근데 잘 안 써요.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보통 메뉴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between, 뭐 센터, 어라인드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 온라인 컨텐츠는 수직 정렬인데 줄들 정렬하는 건데, 얘는 이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잘 안 씁니다. 온라인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실무 가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부모한테 주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